안녕하십니까. 이재창의 정치 때리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문명 방탄동맹 대 김건희 듀얼백의 전쟁, 여야 추석 밥상 민심 쟁탈전의 핵심 소재입니다. 이번 추석 6일간 연휴죠. 이 연휴 기간 중에 그 민심 추이가 향후 전국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추석 밥상 민심을 얻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요약한 대로 결국은 이제 야당은 김건희 듀얼백 이 소재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민심을 파고들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의 문제를 이런 걸로 이제 요약해서 밥상에 올림으로써 그 향후 전국 주도권을 잡겠다 이런 방침을 정한 것 같고요. 반면에 여당은 거꾸로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 그를 고리로 한 수사가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선거법 등에 대한 선고도 아마 10월 말 11월 초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이재명 모두 지금 굉장한 사법 리스크에 직면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여당은 이런 문명의 사법 리스크를 집중적으로 부각해서 맞불을 놓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명 방탄동맹 대 그 김건희 듀얼백 싸움에서 누가 이기느냐가 향후 전국 주도권의 향배가 결정이 될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야당은 이미 듀얼백 등 총공세를 벌이고 있죠. 이게 이제 김건희 특검법으로 이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이제 최상병 특검법 이런 특검 공세,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동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일련의 야당 공세, 이것이 이제 추석 때도 똑같이 밥상에 올리려고 아마 올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당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재인, 이재명 수사와 재판 이런 걸로 이제 반격을 가할 거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정면 충돌 속에서 과연 민심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 거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 추석의 관전 포인트가 될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대표적인 쟁점 중에 하나인 여야 의정 협의체, 의료 개혁이죠. 의료 공백, 그 다음에 뺑뺑이 논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는 이런 의료 대란, 이거를 둘러싸고는 또 여야가 지금 맞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특정 정치 세력의 전유물이 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민이 엄청난 불편을 느끼고 이거는 이제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자칫 그 정치 공세를 잘못하다가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여야 여당은 당연히 이제 정부 편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세를 펴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야당도 이걸 가지고는 섣불리 지금 공세를 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약간 수위를 조절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야가 그 여야 의정 협의체라는 거를 만들자, 그리고 거기서 해법을 찾자, 여기에 의견이 좀 많이 모아진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협의체 자체가 출범이 안 되고 있죠. 왜 안 되느냐? 의료계에서는 지금 핵심 쟁점이 뭡니까? 2025년 내년입니다. 내년도 그 정부가 1,500명 정도를 좀 증원을 하기로 결정했고, 지금 이제 입시 원서 접수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9일부터 13일까지 이제 원서 접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의사단체에서는 이 증원 자체를 백지화해야 된다. 그러면 협의체에 가서 그 참여해서 논의할 수 있다. 근데 대통령실은 아니 지금 이 학생을 뽑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 백지화가 말이 되느냐, 이제 못 받아들인다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야당은 그런 것까지 열어놓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선을 그어놓고 차단한 상태에서 대화가 안 되지 않느냐, 약간의 이제 그 의협 쪽 편을 들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약간은 좀 열어놓은 상태죠. 협의체에서 뭔들 논의를 못하겠느냐라는 의미는 그 문제도 논의의 의제가 돼야 된다, 이런 걸로 지금 뭐 해석이 되죠. 뭐 직접적으로 이걸 의제로 삼자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겠죠. 대통령실에서 반대하고 여당 내부에서도 그건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뭐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열린 자세로 임하지 않으면 대화 자체가 지금 쉽지 않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협의체에 의사단체를 참여시켜서 거기서 이제 그 내년 뭐 의대 정원 증원 뭐 이 문제는 설득을 하겠다, 아마 저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걸 양보하겠다 이런 입장이 아니라 그 의사단체가 그 협의체에 참여하면 이제 사실상 이제 그 여야 의정 협의체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고, 거기서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되면 과연 내년 입시 자체가 이제 엄청난 혼란이 오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 쪽에 참여를 시켜서 설득하겠다 이런 게 아마 한동훈의 구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당도 뭐 비슷한 생각일 거라고 보여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거를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죠. 사실 지금 뭐 오늘 저 뉴스를 보면 이제 모집 정원에 지금 이미 마감이 안 된 상태인데 8배를 지금 뭐 모집 정원에서 8배를 초과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엄청나게 지금 관심을 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실제 그 입학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지금 넘쳐나고 있다는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갑자기 뭐 1,500명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이런 순간 도대체 정부의 신뢰가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2025년도 의대 정원 증원 이거는 이제 물릴 수 없는 사안이 돼 있다, 이런 생각이고요. 다만 그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논의를 하자는 의미는 아마 그런 걸 겁니다. 적어도 이제 의사단체에 명분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참여에 명분을 주고 그 여야 정이 그 부분은 타협을 유도해서 설득을 통해서, 이번은 사실상 이제 어려우니 2026년부터 원점에서 정말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보자, 이런 방향으로 이제 가자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의료 대란 이 문제는 여야가 한쪽이 지금 주도권을 졌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사안이에요. 이걸 자칫 잘못하면 역풍을 맞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도 공세를 펴죠. 공세를 펴는데 어떤 공세를 펴니까 대통령이 사과해라, 이렇게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 이런 저 병원 뺑뺑이를 만들고 했으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대통령은 그런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최전선에 있는 국가의 리더인데 그걸 지금 이런 혼선을 빚고 이런 혼란을 야기한 데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초점을 맞추죠. 뭐 그거는 야권 입장에서는 충분히 정치 공세를 펼 수 있는 소재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 대란, 그리고 응급실 뺑뺑이 이런 사태를 야기한 데 대한 책임자 처벌 있어야 된다. 책임자 이제 처벌이 아니라 경질이죠. 그러니까 뭐 복지부 장관이나 그걸 주도한 복지부 차관은 최소한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야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합리적인 정치 공세다, 이렇게 봅니다. 뭐 여당에서 물론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지만 뭐 야당 입장에서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국민들도 지금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뭐 대통령이나 정부가 사과도 해야 되고 뭔가 이런 거 좀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게 뭐 국민 여론이 저는 일정 부분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격적으로 유감 표명이나 이런 걸 함으로써 의사단체가 그런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명분을 주는 방안도 뭐 여권 내부에서는 검토를 해야 된다, 저는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물론 그것이 현실화될지 뭐 이거는 뭐 다른 문제죠. 뭐 하지만 그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다. 왜냐하면 국민 여론이
여권에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뭐 그런 상황을 감안하면 충분히 그거는 논의를 해볼 수 있다 이런 거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정말 재밌는 건요. 여당 야당 내부에서 이견이 많습니다. 뭐 당장 이제 그런 제가 설명드렸듯이 2025년 의대 정원 문제 이것까지를 의제에 포함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게 뭐 한동훈 대표 등 저 여당 일부에서 그런 저 협의체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 있는데 뭐 대통령실은 당연히 절대 불가 뭐 이런 입장인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있잖아요. 최상병 특검법도 대법원장 추천 뭐 이런 걸 한동훈 대표가 그 추진했으나 내부에서 이제 이견이 많은 상태라 사실은 그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뭐 그래서 여당은 저 공수처 수사를 촉구하는 이런 쪽으로 지금 출구를 찾고 있는 이런 거고요. 사실은 좀 옹색한, 궁색한 이런 입장인 거고요. 뭐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당은 그럼 일사불란하냐? 아닙니다. 야당도 저 금투세 그리고 저 25만 원법 이걸 가지고 이견이 많죠. 전국민 25만 원법은 김동연 경기지사가 대놓고 반대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효과도 없고 그렇게 지원해서는 안 된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집중 지원하는 게 맞다. 이게 뭐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김동연 지사는 국민의힘 입장을 대변하는 건가? 뭐 이런 착각이 있을 정도고요. 그 다음에 금투세 유예하자. 폐지하자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지만 유예하자는 것도 제가 보기엔 뭐 충분히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뭐 저 이현주 최고위원 같은 경우가 아니 대선해야 되는데 대선 포기하려고 이런 거 하느냐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이걸 유예하고 추후에 검토하자 뭐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복잡한 상황입니다. 여야 내부에 좀 이견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야정 협의체 놓고도 이견이 있고, 그 다음에 문명 방탄 동맹대 뭐 김건희 디올백 이거 가지고도 좀 대전이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추석 밥상에 올라서 민심의 향배를 결정할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과연 민심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 거냐 이것이 향후 전국 주도권을 결정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